자, 현시각이 10시 46분입니다. 오늘 주가가 아침에 상승을 줬다가 여긴 중간 마이너스까지 밀렸었어요. 여긴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어도 주가가 밀렸다가 올라가죠. 왜냐면 얘는 내려가면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요. 자, 이미 미국에서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3일 반작용 법칙, 여기도 3일 반작용 법칙,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3일 정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얘는 반도를 주는데, 특히 얘가 주가가 뜰 만한 시츄에이션에 있을 때, 얘가 이거 내려가도 중망이잖아요. 내려가도 중망이잖아요. 올라가야죠. 특히 이 중에서 얘가 내려가도 올라갈 때 근거가 있는 걸 잡으려면은 분봉이 얘가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게 상방이 아니니까 당연히 꺾였다 가야 되잖아요. 코스닥은 더 얘기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얘는 오늘 관건이 30이 20이 골드 주느냐 아니냐인데, 얘는 코스닥은 의미가 있죠. 왜? 이거 원상 복구용으로 골드 주고, 아직 여기는 골드는 주지 않았죠. 여긴 이미 의미가 있죠. 대시제 직전 고점 돼 가서 쉬었다 가야 될 텐데, 어쨌든 얘는 기본은 가는 거죠. 주가 파동이. 그래서 얘는 편하게 본다면 하단은 저점의 매수가 있다. 그러니까 종목급도 마찬가지야. 누누이 뭐 알테오제 같은 거 눌리목 여기 얘는 아예 20선 아래 있을 때마다 역으로 공격한다 그랬어요. 이거 뭐 가진 자의 영역이다 이런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도 알테, SK바이오, 그 다음에 리가캠, 에스팜, 에스팜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60이 쌍바닥에 20 쌍바닥이 새로이 등장한 패턴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전장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오늘도 얘가 보합 아래에서 배팅을 쌌던 종목입니다. 오늘 마저도.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으로 얘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다. 얘가 이 분봉, 이걸 잘 보시죠. 이 그림을. 이게 N자가 아니기 때문에 N자를 죽여서 조정받은 것이지 다른 의미점이 없다. 더군다나 3일 동안 빠졌으면 얘는 과매도 금융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주 많이 쓰이는 주가 지도입니다. 중방 떠야 된다는 거죠. 특히 얘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쪽 이놈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올라간 매물은 맞겠죠. 특히 이쪽은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뭐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 부분을 일단 또 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죠. 자, 일단 이런 가운데서 주변적인 여건들을 좀 본다면, 국내 증시와 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 이 원화, 요 환율인데요. 얘는 하단에선 저점 매수가 되면서 올라가잖아요. 얘가. 근데 얘는 또 올라가도 또 두만큼 됐어요. 얘는 약간 아직까지 혼조권에 있다. 이렇게 얘를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차피 이게 지금 왜 내려갔다가 올라갔냐면, 얘가 중방 패턴인데다가 얘가 또 하나는 미국이 추가적으로 50 비컷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가 이 50 비컷에 대한 가능성이 10% 안 되게 확 떨어져 버렸죠. 왜? 공이 워낙 좋게 나왔잖아요. 자, 이건 역시 이미 여기다가 이 앞에다 다 써놨습니다. 이 앞에다가. 얘가 조정받아도 마지막 한 방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얘가 마지막 한 방. 그러니까 얘는 내려갈 때마다 저점 매수가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또 짧게는 여기 반작용 법칙도 말씀드렸고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진입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국고조제가 나가네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위로 하단에서 저점 매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죠. 얘가 여전히 얘는 상대적으로 상대 강도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하게 형성돼 있다. 요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금투세, 이게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좀 부정적이지는 않는 걸로 현재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죠. 뚜껑 열어봐야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동의 문제, 요거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게 좁아진 정부에서 만약에 이게 전면전으로 가거나 그러면 상당히 선거에 불리하죠.
여기에 이란이 겁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있는 미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야 이거 전면까지는 가기 어려워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유가의 움직임이나 또 뭐 기타 주변 움직임을 보면은 또 특히 전쟁 관련된 건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이건 속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정유시설과 핵시설 관련된 얘기인데 핵시설을 갖다가 만약에 타격을 크게 주려면 이거는 강력한 벙커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정유시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유시설까지는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까지 나는 거. 계속 제가 안단을 쓰고 있으니까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꾸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막힘이 있는 것은 야 이게 어쩌면 좀 더 지금보다 더 크게 확대할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이스라엘은 지금이 아니면 이란을 때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2050년만 되면 이미 하레디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인구 구성비에서 하레디 비중이 지금은 작지만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현재 이란의 국민은 인구는 한 9천만, 이스라엘은 950만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고 경제 활동에 참가하면서 세금이 오고 국방의 의미,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것에 모든 의무를 다할 때 그렇지 않는 그 부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통 유태인이라고 하는 하레디, 맨날 얘기하지만 모자 쓰고 수영 길게 고르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게 현재 950만 인구 중에서 지금 한 10% 정도가 바로 하레디인데 이 인구가 잠깐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은 이란의 편이다 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제 정치학자들이. 근데 구태여 이란이 여기서 크게 일을 벌릴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요번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라인을 건드린 거죠. 바로 그게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헤즈볼라의 가장 최고의 윗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안 하면은 결국은 소위 신정 정치, 다시 말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게 된 거다라는 말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일부 국제 정치학자들은 그래도 이란이 참았어야 된다는 얘기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불똥이 어느 쪽으로 튈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정유시설에 대해서의 타격론은 좀 더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악재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주가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자 이건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럼 진짜 처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시설의 타격에 대한 것은 논의 중에 있다 그러면서 그럼 타격하나 그러다가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조금 약간 본인도 실수했다고 느꼈는지 말을 바꿔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만약에 자기라면 정유시설 말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어. 어쨌든 미국 시장이 저렇게 덜 주춤하는 것은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뒤에 얘기 그러면 정유시설 만약에 우리가 정유시설을 타격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고 특히 핵 관련된 시설은 타격하지 않는 거 아닌가? 오죽하면 트럼프가 왜 조 바이든 보러 핵시설 타격을 저지하느냐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완전히 현 정부는 핵시설은 무조건 NO, 그 다음에 정유시설까지는 이게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 전면전은 어쨌든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면 이게 전면전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게 미국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엔 미국이 석유 수입국이었지만 이제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미국 주가가 여전히 견제할 거다. 일단 미국 주가가 견제하면 눈이겠지만 우리가 미국 주가를 따라가지 못한 건 분명하지만 미국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반등이 시도라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일단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5가 중방이고 얘가 또 빠져도 20도 중방이기 때문에 5 중방, 20 중방 따라서 얘는 내려갈 때는 저가권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역시 일단 우리는 이 전장 관련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침부터 넘어가면서 요건 좀 저기 했고요. 지금 풍산이 아침에 보합 아래 살짝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때 얘를 모바일은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뭘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얘들은 여전히 저가권대 매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전히 매수의 중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명단은
계속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가에 올라갔다 눌림목 주고 있잖아요.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 저희가 요거 갖고 있죠. 요거 말고 또 저희가 전고체 관련돼서 한농, 화성, 이게 그러니까 뭔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 계속 명단들 여기다 넣어놓으니까요. 계속 확보하셔갖고요. 얘들은 밑으로 눌먹일 때마다 분할로 해서 매수에다가 무게 중심을 둔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첫 방송이네요. 자, 이번 주 국고추에서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회장은 내려갈 때마다 찬스다. 감사합니다.